네,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강의 이한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하고 이제 문학 시간이 되겠습니다. 문학은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문학 작품을 분석하는 주 시간입니다. 금요일 날에는 문학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수요일 날 갈래론 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하고, 물론 이제 이 시간에도 조금씩 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집중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이론 공부는. 그래서 이제 작품을 하면서 우리가 조금씩 언급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작품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까지 우리가 작품을 기본적으로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1, 2, 3, 4를 기본 작품을 분석을 합니다. 갈래별로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작품을 분석을 하고 그 다음 5, 6, 7, 8월에는 이제 우리가 심화 작품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좀 일반적이지 않은 좀 생소한 작품을 이제 우리가 하게 됩니다. 심화 작품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문학이 이제 책이 제일 많습니다. 문학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문학 작품은 지금 이제 이번 달에는 이제 2주씩 이제 우리가 수업을 하는데 그래서 이 고전 운문이 바로 이제 첫째 주, 둘째 주를 이제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바로 이제 현대시를 셋째 주, 넷째 주 할 거예요. 1월 달에. 그 다음 2월 달에 이제 우리가 여러분 뭐 하는 게 이제 2월 달 되면 이제 우리가 고전 소설이 개정판이 이 책이 이제 나옵니다. 작품이 이제 우리가 조금 많이 추가가 새로 돼 가지고 그걸 이제 해서 우리 고전 소설을 2주 하고 그 다음에 현대 소설하고 그래서 이제 1월 달에 운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월 달에 산문하고 그러면 3, 4월도 그 다음에 이제 3월 달에 이제 우리가 운문 그 다음에 4월 달에 산문 그래서 계속 이어서 갈 겁니다. 그러니까 한 달 만에 문학 작품은 다 끝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학 작품을 좀 차근차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렇게 일반 작품을 전체적으로 보고 나면은 5, 6, 7, 8도 마찬가지로 있죠. 그러니까 이 책은 우리가 8월 달까지 이제 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아마 이제 처음 여러분들이 처음 이제 첫 1월 달에 들을 때 웬 책이 그렇게 많냐, 뭘 그렇게 많이 사야 되면 이제 책 때문에 많이 하는데 문학 작품 책은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8월 달까지 이제 이걸 계속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간에 바뀌는 거는 없어요. 작품 분석이 이제 하는 거는. 그래서 그걸 보고, 이 책이 여러분 말에 일반 수능책하고 조금 다른 거는, 우리가 수능책은 작품을 많은 거에 감상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런데 이제 이 책은 여러분 임용에 맞게끔 우리가 어떻습니까? 뒤에 서술형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책을 이제 재구성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 뒤에 보면은 이 작품의 특성이라든지 배경설화라든지 고전문학은 그다음에 현대문학은 사조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비평론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뒤에 보면 이 작품마다 전부 다 확인 학습 문제가 붙어 있습니다. 확인 학습 문제가 전부 다 서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런 이제 책이기 때문에 일반 책하고 조금 우리가 수능책이 작품은 비슷할지는 있더라도 뒤에 있는 중심 내용을 보는데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제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책이고 하면은 저거 봐도 됩니다. 그렇죠. 일반 책, 자기 작품책을 봐도 되는데 상당히 좀 불편할 거고, 중심 내용이 없다. 우리가 8월 달까지, 이걸 한 달 쓰고 말 것 같으면 안 사도 되지만은, 8월 달까지 계속 우리가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모의고사 할 때도 이 작품을 이제 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하면은 책을 구입해서 이제 봅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이야기했지만 이 책은 특히 이 책은 문학 시간에 상당히 필요합니다. 알겠죠? 문학이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하기 때문에 요점 이론 정리나 요점 정리가 앞에 많이 돼 있습니다. 그죠? 갈래론이라든지 이런 형태. 그래서 이걸 이제 같이 이제 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작품을 차근차근하게 꼼꼼하게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은 기본적인 이제 수능을 쳐서 작품을 알고 있지만은 아마 이제 대학 4년 동안 상당히 스캔이 돼가지고 그렇잖아요. 상당히 작품에 대한 기본 지식이 별로 이제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작품이 굉장히 기초적인 지식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알고 있고 보편적인 것도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조금 당부하고 싶은 것은
바로 자기가 공부를 했더라도 꼭 우리가 작품을 처음 한다고 생각하고 이 해설에 대한 내용을 좀 꼼꼼히 읽으세요. 알겠죠? 그러니까 많은 작품을 하려고 빨리빨리 하지 말고 한 작품을 보더라도 정확하게 꼼꼼하게 좀 읽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은 내가 이 작품을 아는데 잘하는데 이렇게 해서 그냥 근성적으로 좀 있다 보니까 중요한 단어나 내용을 놓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왜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기출을 자꾸 한번 잘 보세요. 기출을 보면은 요즘은 그냥 문학사나 개론적인 어떤 문제보다는 어떤 이론에 대해서 작품 속에 있는 단어나 그렇죠. 형상화된 근거를 찾으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근거를 찾으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이론도 알아야 되면 이론이 적용되어 있는 작품에서 나타나고 있는 형상화되어 있는 어휘가 시어들이 어떠냐를 이제 찾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잘 기억을 좀 합니다. 그래서 좀 꼼꼼하게 이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은 2주 동안에는 바로 이 책하고 많은 거예요. 이 책을 가지고 다니면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2주 끝나고 나면은 선생님 안내할 때 현대시를 가져오면 됩니다. 그렇죠? 현대시를 가져오면 되고, 그 다음에 2월 달에는 산문을 가져오면 됩니다. 산문을.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중개 프린트가 2가지가 있죠. 물론 이제 수요일 날 요걸 줬습니다만은 바로만은 고전시가 관계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전 문학은 문학사적 맥락의 흐름과 관계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뭘 이제 공부를 하느냐 하면은 바로 갈래의 특성을 제일 먼저 공부해야 됩니다. 갈래의 그렇죠. 갈래를.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도 이제 교과를 할 때도 했고 문법을 할 때도 했지만 뭘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종류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종류. 자, 어제 여러분 이제 교과할 때 항상 선생님 수업은 항상 앞전에 한 걸 떠올리게 합니다. 알겠죠? 그렇게 해서 반복을 시키는 겁니다. 어제도 했지만은 선생님 나 뭐 교과 안 듣는데 뭐 그걸 볼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과를 안 듣더라면 여러분 임용은 항상 같이 돌아다닌다. 알겠죠? 문법과 교과와 문학이 같이 있다. 문학을 별개로 공부하면 임용문학을 할 수가 없어요. 문용문학 자체를. 그래서 어제 여러분 교과할 때 선생님 뭘 강조했습니까? 문법을 강조했잖아요. 독서도 글의 특성이 이러면 글이 되려면은 뭐가 있어야 된다? 단어가 있어야 되고 문장이 있어야 되고 문단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지? 그러면 단어라는 자체가 우리가 문법의 형태론이잖아요. 그죠? 단어니까. 그지? 그 다음 문장 같으면 뭐가 되는 거야? 바로 문법에서 문장론이 된다. 이 말. 그렇잖아요. 통사론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 지식을 알아야 글의 특성을 잘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글의 특성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형상화된 결과물을 보지 말고 항상 공부는 그 결과가 나오는 구성 요소를 알아야 됩니다. 구성 요소. 그러니까 독서나 작문의 구성 요소는 문법이단 말이에요. 문법. 그렇잖아요. 문법.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제도 이야기를 했죠. 문학은 우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문학으로 배우지 말고 뭘 배운다 그랬어요? 문학은 독서라 그랬죠. 독서할 때 어제 여러분 독서의 실제에서 목적 중에 뭐 있었어요? 자, 글의 실제 중에 목적별 여러분 나누었죠. 그죠? 뭐라고 나누었어요? 바로 정보 전달의 글 읽기. 그지? 그 다음에 주장 설득하는 글 읽기.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상호 작용하는 글이 있어. 그렇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 정서 표현의 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문학은 독서 중에서 뭘 떼가지고 배운다? 정서 표현의 글을 배우는 겁니다. 정서 표현의. 그 다음에 어떤 사고를 배워? 자, 독서는 사고 과정이라고 배웠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여러분, 왜 문학 시간에 그거 하느냐? 이러면은 임용 못 합니다. 알겠죠? 그러면은 임용에 대한 사고가 아주 잘못된 거예요. 왜 문학 시간에 뭐 하는 거예요? 교과를 이야기하느냐? 이러면 그 사람은 임용에 대한 기본적인 사고가 없는 거예요. 붙기 힘듭니다. 알겠어요? 죽 잡고 해도 붙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임용의 시험이라는 특성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걸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사고 과정 배웠죠? 어떻게 배웠어요? 사실적 사고에서 어디까지?
창조적 사고죠. 그러면 문학은 어느 걸 중시여긴다? 제일 중시하는 게 감상적 사고라 그랬죠. 그죠? 그러면 감상은 사고는 단계적이라 그랬잖아요. 그지? 감상적 사고가 생기려면 무슨 사고가 형성이 돼야 돼? 제일 기초 단계에 뭐는 사실적 사고, 그다음 뭐야? 추론적 사고, 비판적 사고. 비판은 문학은 뭐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사실적 사고와 추론 사고가 돼야 감상 사고가 된다는 겁니다. 감상 사고. 그러니까 우리는 문학을 하려면은 독서의 사고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또 여러분 어디 그렇게 배웠죠? 바로 뭐라고 했어요? 그래 구조와 증가 아주 상당히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일부러 독서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그랬죠. 여러분 그 위력을 잘 느껴야 됩니다. 그리고 거래의 구조와 전개 방식 할 때 우리 전제 조건이 뭐 있었어요? 거래 유형에 따라서 뭐가 달라진다? 바로 뭐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담화, 관서, 구조가 달라진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지? 그러면 오늘은 거래 유형 대신 문학이니까 뭐가 되겠어요? 갈래에 따라서. 이렇게 되겠죠. 작품에 따라서. 그렇잖아요. 그럼 문학이니까 이제 갈래라는 용어로 갑니다. 그죠? 비문학은 이제 글이라는 용어, 담화라는 걸로 가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상이어가 달라지면 하이어가 달라진다. 그걸 용어를 잘 익히라 그랬습니다. 그죠? 용어 자체를. 그 용어가 자꾸 틀려서 여러분이 틀리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문학은 바로 뭐예요? 갈래입니다. 갈래가 달라지면 뭐가 달라져? 거래 담화 구조가 달라진다 이 말은. 그러니까 소위 말해 형식 스키마가 달라진다. 그러면 거꾸로 우리는 뭐나 문학도 뭐를 먼저 배워야 돼? 작품이나 갈래 중에 형식적, 즉 전개 방식, 그렇죠? 그걸 구조를 배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구조 알겠죠? 구조. 그걸 이제 기억을 하라.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문학을 배운다고 하면 독서라는 뭐나 그죠? 구조를 잘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그 중에 이제 뭐를 배운다? 정서 표현의 목적의 글을 하나를 떼가지고 아주 상세하게 하는 겁니다. 알겠죠? 정서 표현의 글 하나를 떼서 뭐다? 4개 장르로 나누어서 아주 깊게 들어가는 겁니다. 4개 장르로 나누어서. 그러면은 이게 문학에 보이는 게 굉장히 쉬워요. 문학에 보이는 게 굉장히 쉽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수요일 날 배웠을 때 우리가 본질적으로 배웠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첫 번째 요소 중에서 문학을 수용을 한다. 이러면은 뭐야? 수용을 하면은 문학 작품이 어떻게 돼 있다는 걸 알아야 되지, 그지? 그래서 우리는 바로 독서를, 글을 이해한다면 어떻습니까? 의미를 이해한다 이러면 기본이 되는 게 뭐라 그래서? 글이라 그랬죠. 그러면 글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글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글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가 단어, 문장, 문단이지, 그지? 그러면 이제 똑같이 이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문학 작품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 그게 이제 여러분 뭐 성취여수 보면 문학 수용할 때 성취여수 첫 번째 이제 나책을 요걸 볼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배경 지식이 얼마나 있는지를 보세요. 책 보기 전에 항상. 자, 선생님이 이제 왜 이렇게 한다 그랬어요? 자, 독서할 때 여러분 아직 안 배웠습니다만 독서 과정 기능에서는 뭐로 돼 있다 그랬어요? 독서는 기능은 전부 뭐로 2개 어제 이야기했잖아요. 뭐야? 모든 학습은 뭐야? 2단어 단계와 뭐 하는 거야? 원리로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과정과 원리로 돼 있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지? 단계로 돼 있다 그랬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단계가 돼 있고 원리가 있다. 그렇지? 단계가 어떻게 돼 있다 그래서? 읽기 전. 이제 문학도 읽는 거지, 그지? 읽기입니다. 문학, 단지 비문학을 읽는 게 아니고 문학 작품을 읽는 겁니다. 대상이. 그러면 문학 작품도 어떻게 이제 우리는 공부를 해야 돼? 이제 감상적 이해 하려면은 읽기 전 단계, 읽기 중 단계, 읽은 후 단계가 있겠지. 자, 읽기 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제일 먼저 우리가 뭐 하는 거야? 그렇잖아. 목적을 확인합니다. 그렇잖아. 그 다음에 아니면 또 뭐 하나? 전체적인 걸 뭐 훑어 있고 해서 뭐 배경 지식을 지금 여러분이 선생님하고 하는 게 뭐 하는 거야? 배경 지식을 활성화하는 겁니다. 읽기 전 단계. 책을 보지 말고 항상 먼저 그걸 하라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공부를 하기 전에 오늘 이 단어를 고전 운문을 보면 고전 운문에 대해서 나는 뭘 알고 있느냐 한번 이렇게 되짚어봐라 이 말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래서 이제 배경 지식을 뭐야 확충시키는데 제일 좋은 교수법, 독서법이 뭐예요?
자, 배운 사람은 생각해 보세요. 그걸 이제 또 안 배운 사람은 그걸 꼭 알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라 그랬죠. 자, 안 배운 사람은 모르는데 왜 자꾸 나를 주눅을 들게 하느냐 이러지 말고, 그러면 안 배운 사람은 그걸 꼭 알아야 되는구나. 처음 아는 사람은 무조건 중요한 걸 꼭 알아야 되는 게 있으니까. 그러면 배경 지식을 확충하는데 제일 좋은 읽기 방법이 뭐냐 이 말입니다. 교수법이 뭐냐 이 말이야. 배운 사람들은 알겠죠? 뭐가 됩니까? KWL 뭐 하는 거야? 독서법이다 이 말이야. 또 KWL은 어떻게 해? 먼저 K 뭡니까? 알고 있는 걸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고전 운문을 지금 하는데 내가 지금 현재 고전 운문을 어느 정도 뭐를 알고 있느냐를 알아야 됩니다. 알겠죠? 알고 있는 게 내 수준이 어디냐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방법이 정해지니까, 어떻게 공부할 것인 게 정해지니까 무턱대고 하면 안 됩니다. 이야기했죠. 한 개라도 굉장히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감정적으로 제발 공부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항상 보면 나 열심히 했는데 임용 공무원 사람은 죽도록 다 열심히 해요. 알겠죠? 자기 기준으로 열심히 잡지 말라 이 말입니다. 자기가 맨날 안 하다가 하면은 열심히 해서 그게 무조건 될 것 같으면 다 됐죠, 다른 사람도. 그러니까 이야기했잖아. 주변에는 전부 죽도록 하는 사람밖에 없어요. 알겠어요? 꼭 그렇게 하면 내 친구 주변만 그렇게 안 하고도 됐는데 그런 사람도 있어요. 로또 되는 사람 있잖아요. 매주마다 몇 명씩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인간 중에서. 근데 그런 예외도 있지만 그걸 보편성으로 자기라고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로또 많이 샀다 치도 돼 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없는데 그걸 자기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면 자기가 안 돼 봤으면은 자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알겠죠? 1등을 안 해봤으면 자기는 1등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 중에서. 알겠죠? 지금까지 시험 칠 때마다 합격을 계속 됐으면 자기는 떨어지는 게 당연한 겁니다. 알겠죠? 왜? 그런 과정을 거쳐서 몇 번 노력해서 자꾸 되어 온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패턴을 자기가 자꾸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나는 거기에서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그렇잖아요. 그러면 알고 있는 걸 먼저 합니다. 그 다음 뭘 정해야 돼? 답을 뭐예요? 알고 싶은 거. 그걸 이제 우리는 독서 읽기 전에 뭐가 됩니까? 예측하는 겁니다. 질문하는 겁니다. 그치? 예측하고 질문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읽으면서 공부하면서 그랬죠? L이니까 새로 알게 된 걸 확인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읽기 중에는 질문한 내용을 뭐하라? 확인하라 그랬잖아. 그치? 확인하면 읽은 후에는 그놈을 요약 정리해서 그것을 내면에서 외워라. 이렇게 돼 있잖아. 그지? 그게 공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생님이 얘기죠. 선생님이 모든 공부 방법은 선생님이 독창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전부 어떻게 한다? 교과대로 지도한다 그랬잖아요. 교과대로. 이 교과대로 지도하는 게 가장 좋다고 전 세계에서 그걸 인정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지금 현실의 교육에 가장 좋다고 몇 수천억을 수백억을 들여서 하는 거야. 2009년 개정과정, 2015 개정으로 연구를 해서 전국 학교에다가 전국 선생에다가 뿌려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방법 외에는 그 말고는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지금은 없다는 겁니다. 공부하고 배우는 데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국가나 이렇게 연구가 박사들이 만들어서 그것도 한 명이 아니고 박사가 그렇죠? 여러 수십 명이 머리를 맞대가지고 제일 좋은 중고등학교 학생은 수준도 여러 천 개잖아. 그지? 그러면 그 여러 천 개의 수준의 모든 걸 다 일반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모형을 하나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면 그 방법대로 하면은 누구나 다가 할 수 있다?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방법을 자기 것으로 내면화시켜서 자기 것으로 만들도록 자꾸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방법을 고수하지 말고, 알겠죠? 그러니까 국가가 정해주고 세계 석학들이 많은 거야. 해놓은 그런 교수 방법들을 자꾸 자기가 자기화시켜서 하도록 바꾸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또 여러분들은 왜 내가 강조하나? 여러분들은
그렇게 배워가지고 여러분이 학교에 가서 그걸 또 전달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알겠죠? 여러분만 공부해서 여러분만 성공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학습법을 누구한테 전달해 줘야 돼? 학생한테. 아까 여러분 뭐라 그랬어? 우리는 독서의 기능 중에는 문화 개성 발전의 기능이 있단 말이야. 여러분들은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합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주 올바른 학습법으로 합격을 해야 좋은 선생이 된다 이 말입니다. 좋은 선생이 된다. 그래서 이제 문학은 문학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바로 뭐다? 바로 독서 중에 정서 표현의 글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임용은 바로 뭐야? 교수 학습 능력을 측정하는 겁니다. 알겠죠? 교수 학습 능력이에요. 뭐하나? 수능 시험은 뭐하나? 수학 능력입니다. 알겠죠? 선생님이 가르치는데 알아먹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렇게 수동적인 지식을 측정하는 거고, 대입은 그렇잖아요. 임용은 뭐 하는 거예요? 능동적인 지식을 측정하는 겁니다. 알겠죠? 학생의 능력을 측정하는 게 아니라 교사의 능력을 그러면 교사 능력 중에서 뭐예요? 가르치는 능력입니다. 알겠죠? 가르치는 능력. 문제가 학생의 능력을 묻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교원 임용 시험이기 때문에 그러면 교원 임용은 교수 학습 능력을 측정하는 겁니다. 교수 학습 능력. 알겠죠? 교수 학습. 그러면 교수 학습 능력은 어제 뭐라 그랬어요? 세계 영역이 뭐라 그랬어요? 바로 많은 게 내용이죠. 뭘 내용을 가르칠 것인가. 그걸 측정합니다.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교수 학습 방법이죠. 그렇죠. 그 내용을 어떤 교수 학습 방법으로 설계를 해서 가르치느냐 이 말이야. 그 다음에 뭐냐. 가르쳤으면 그것이 목표에 도달한지 뭐 해봐야 돼? 평가를 해봐야 된다. 그러면 평가 방법이 적절했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평가 결과를 잘 활용했는지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단계를 다시 또 업을 시켜서 또 내용을 가는 거죠. 그렇지? 그걸 이제 측정하니까 그런 인식 체계가 좀 다르다는 겁니다. 그걸 이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배경 지식, 지금은 배경 지식을 늘리는 단계니까 뭐예요? KWL처럼 공부를 하라. 알겠죠? 항상 공부하기 전에는 요 부분에, 요 파트를, 내가 이제 오늘은 이제 주로 어디를 합니까? 고대 가요와 향가를 할 겁니다. 알겠죠? 이제 미리 이제 안내를 합니다.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이니까 안내를 못 받았었고, 그래서 고대 가요와 많은 게 향가를 하고, 2주째는 뭘 하느냐 하면은 고전 운문의 종착지가 뭐라 그랬어요? 고전 운문의 시조라 그랬죠. 그래서 2주차는 시조를 할 겁니다. 알겠죠? 그럼 거기 되고 나면 이제 우리가 3월 달에 가면은 우리가 뭐 고래 가요와 뭐 하는 거에 가사를 갈 겁니다. 알겠죠? 가사. 고려가요와 가사를 간다. 고려가요는 경기체가까지. 경기체가를 해야 가사로 연결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우리는 문학사적 맥락으로 이 시너지 효과를, 선생님 학습은 자꾸 시너지 효과를 두고 설정을 합니다. 알겠죠? 선조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우리를 어디를 한다? 바로 고대가요와 향가를 합니다. 고대가요를 해보면 왜 향가하고 하는지를 알 겁니다. 그렇지? 연결성이 아주 좋다 이 말입니다. 연결성이. 그 다음에 이제 시조를 해야 이제 우리는 가사가 쉽다는 겁니다. 시조가 모든 고전 운문의 종착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종착지. 그래서 시조의 맥락, 흐름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럼 시조의 흐름을 알면은 고전 운문의 전부 흐름을 다 알 수 있다. 그걸 여러분이 알고 있는지를 한번 자기가 점검을 해봐라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공부하기가 쉬워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전체 한 장을 흐름을 한번 봅시다. 한 장짜리를 보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고전 운문은 이제 문학사는 이건 수요일날 했던 건데 사실은 그렇잖아. 이걸 이제 한번 첫 시간이니까 짚어봅니다. 고전 운문은 모든 많은 거에, 기본 많은 거에, 그렇잖아. 바탕이 민요입니다. 민요. 알겠죠? 민요. 그러니까 이름을, 뜻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자, 민요가 나온다. 민요면 이걸 문법 하듯이 똑같이 공부를 합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알겠죠? 지식체계가 뭐라 그랬어요? 민요의 많은 개념, 정의를 먼저 이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민요의 많은 게 정의를 알고 있어야 돼요. 정의.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두 번째 특성입니다. 알겠죠? 특성. 그러면 특성이라면은 지금 선생님이 이제 활동지도 좋지만은 많은 게
뭐로 나눠버리면 된다. 항상. 아까 말해 문학은 뭐의 복합 구조물이야? 문학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 자, 아까 독서는 그럼 뭐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어요? 단어, 문장, 문단으로 되어 있다 그랬지. 문학은 작품은 뭐나? 내용, 형식, 표현의 복합 구조물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뭐야? 특성도 뭐야? 내용상 특성, 형식상 특성, 표현상 특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부적으로 나오면 이래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한계를 알 때는 뭡니까? 형식입니다. 그때 형식이라고 할 때는 뭐는 표현까지도 묶어서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내용은 눈에 잘 안 보이지만은 형식은 눈에 보인단 말입니다. 눈에 보인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제 우리는 외우기 좋은 거는 내용 스키마, 배경 지식을 그렇잖아요. 내용 스키마를 외우기는 어렵습니다. 그죠? 근데 형식 스키마가 많아. 훨씬 외우기가 쉽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배웠던 것처럼 독서를 할 때 바로 말하는 거에 글의 유형에 따라서 담화 구조가, 글의 구조가 결정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갈래, 이게 갈래잖아. 그지? 민요가 갈래죠. 갈래의 하위 구조잖아. 그죠? 우리는 뭐 고전 문학은, 고전 운문은 갈래가 바로 많은 거야. 바로 시대별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시대별 명칭이 갈래입니다. 그러면 현대문학의 갈래는 사분류법으로 정해놨지만은 고전 문학은 갈래가, 왜 그러냐? 그 사분류법이라는 게 없을 때 이미 갈래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고전 문학의 갈래는 고대가요, 향가, 그렇잖아. 고려 소교, 경기체가, 악장, 가사, 잡가, 그치? 한시, 소학부, 그렇잖아. 민요, 이런 것들이 갈래입니다. 알겠죠? 이런 게 갈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서정 갈래 안에 이렇게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역사적 왕조 변화하고 뭐가 갈래 명칭이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 갈래에 따라 뭐가 결정된다? 구조, 형식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형식. 요걸 놓치면 안 됩니다. 요것이 계속 영향을 줬다 이 말입니다. 계속. 형식이 계속 영향을 갑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는 이제 많으면 좋지. 그렇지만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게 형식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형식을 놓치면. 그러면 민요다 이러면 민요의 형식은 바로 뭐가 되겠어요? 바로 거기 있는 것처럼 바로 이행의 반복 병치 구조입니다. 나중에 민요 할 때 할 겁니다. 알겠죠? 그럼 그냥 보고만 있으세요. 민요라는 장르를 할 때 할 테니까. 그러니까 이게 처음이니까 민요는 전부 뭐로 되어 있어요? 이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행이 계속 반복적으로 되어 있다. 즉,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구조로 치면은 열린 구조로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결말이 없어요. 기성정결이 없어요. 그렇죠? 왜 그러냐? 민요는 글자 그대로 한번 보세요. 민자가 뭐죠? 여러분 한자를 잘 알아야 됩니다. 알겠죠? 한자. 한자를 잘 알아야 민자가 무슨 민자야? 백성민자입니다. 요가 뭐야? 노래 요자입니다. 요는 뭐 하는 거야? 그냥 읊조리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조선 후기에 보면 요가 있고 가가 있습니다. 가는 악곡에 따라 부르는 겁니다. 곡조에 따라서. 알겠죠? 곡조에 따라서, 악곡에 따라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 정악처럼 그랬잖아. 요는 그냥 읊조리는 겁니다. 우리 할머니들이 그냥 한 자락 그냥 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면 백성들의 노래입니다. 백성들의 노래니까 뭐가 되겠어요? 공동작입니다. 거기서부터 특성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공동작이에요. 그렇잖아요. 공동작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향유계청이 뭐가 붙은 거야? 갈래 이름으로 붙은 거예요. 민요, 백성들의 노래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향유계청이 곧 뭐야? 갈래 이름으로 붙은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이니까 백성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이 공동작을 하니까 공동작이 하기 쉽게끔 형식이 짜여 있다는 겁니다. 여러 명이 부르기 좋게 형식이 짜여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행의 반복 병치로 되어 있다는 거죠. 반복 병치를 들으면서 어떻습니까? 후렴구가 붙어 있다는 겁니다. 후렴구가 붙으니까 바로 많은 사람이 뭐 할 수 있어?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우창, 그게 종류에 따라서 선우창이냐, 그치?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선창을 누가 이제 그자 부르면은 다수는 후창을 부릅니다. 그지? 그 후창이 후령구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 반복이 병치되니까 뭐 하는 거예요? 전부 무슨 구조로 되어 있어? 수사법으로 치면 전부 뭐예요? 대꾸가 되겠죠. 그죠? 대꾸. 그러면 대꾸가 되니까 뭐 하는 거야? 다음 사람이 그 구조를 만들기가 쉽다는 겁니다. 이행의 반복. 그러니까 반복이란 그러면 이제 그걸 모르겠으면 떠올려 보세요. 어떤 겁니까? 민요자의 반복 구조는 여러분 많이 외웠죠. 수능 칠 때. AA, BA 구조입니다. 모르겠으면 예문을 외우라 그랬죠.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그럼 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면 노세만 알면 돼요. 그치? 그러면 젊어서. 그 다음 거기다가 뭐나?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그럼 젊은만 바뀌면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노세, 뭐 할 때 노세, 뭐 할 때 바뀌면 됩니다. 그치? 그러니까 누구나 뭐 할 수 있어. 부르기 쉽다는 겁니다. 왜? 단어 한 개만 바꾸면 되니까. 단어 한 개만 바꾸면 되니까. 그래서 많은 거예요. 백성들이니까 많아. 지적 능력이 조금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치? 지적 능력 떨어지니까 단순화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화 시켜야 되고. 그 다음 혼자 부르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부를 수 있도록 노래 구조를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가 된다? 이행의 반복 병치입니다. 왜 그러냐? 같은 말이 계속 반복된다는 겁니다. 같은 말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명이 부를 수 없으니까 여러 명이 불러야 되니까 뭐가 들어간다? 후령구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좋은 구가 같이 흥을 내면서 같이 흥겨움이 내면서 이제 불러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모르겠어 민요를 떠올리면 다 그렇습니다. 알겠죠? 민요가 다 그래요. 그런 게 이제 우리가 뭐야? 민요가 앞쪽에 있으면 그게 후대에 나오면은 그런 민요를 차용한 겁니다. 민요. 그러면 경기체가도 보면 뭐 있고, 그 다음 뭐 우리가 어디에도 있습니까? 고려 속에도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청산별곡도 A에 B에 있죠. 사러리랐다, 청산에 사러리랐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게 현대 시에까지도 이어집니다. 홍사용의 나는 왕이로서요. 나는 왕이로서이다. 나는 왕이로서이다. 어머님의 장한 아들 나는 왕이로서이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뭐가 됩니까? 현대에 나오니까 무슨 말이 붙게 돼 있어? 전통, 개성 이런 말이 붙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상을 놓고 이름을 붙이는 방식만 배우면 돼요. 이렇게 현상을 놓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바로 고전 운문은 기본은 뭐다? 민요인데 요걸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내용상. 그러면 향유계층이 백성이니까 내용이 전부 무슨 내용이겠어요? 그렇잖아요. 바로 뭐야? 백성들의 삶을, 백성들은 기쁜 게 많겠어? 슬픈 게 많겠어? 슬픈 게 많아.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용어를 하죠. 백성들의 삶의 애환을 불렀다. 노래했다는 겁니다. 내용이. 그러면 전부 답은 뭐로 하라? 한자어로 하라. 알겠죠? 한자어로 하라. 한자어로. 그게 키워드입니다. 자, 노래, 어제도 이제 우리가 첫날에도 문학할 때 했습니다. 문학은 왜 한다 그랬어요? 왜 부른다 그랬죠? 왜 시짓고 소설 쓰고 희곡 공문을 한다 그랬어요? 불만을,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요. 문학을, 노래를 불렀다, 작품을 썼다는 것은 지금 그 부르는 사람은 행복해, 슬퍼? 슬프다는 겁니다. 가진 게 풍부해, 가진 게 부족해? 가진 게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적 화자나, 그렇죠. 특히 시입니다. 시적 화자는 뭐냐? 전부 현재 상황은 100% 부정입니다. 100% 부정. 결핍, 부재, 그렇잖아. 상실, 절망, 슬픔, 비관 이런 겁니다. 그러면 그걸로 그러면은 슬픔, 비관을 그대로 하면은 뭐나 더 슬퍼지면 죽잖아. 그럼 노래를 왜 부르겠어요? 노래는 주술성이 있기 때문에 뭐나 그걸 함으로 인해서 그 자기가 부정적인 상황이 뭐로 바뀌어? 긍정적으로 바뀌기 위해서 노래를 부른 겁니다. 그런데 긍정적으로 바꾸는 방법을 이제 우리는 시험에 나왔던 건 태도, 대응 방식이라고 합니다. 사람마다 다르죠. 자, 우리 여러분 강의 듣는 거 보세요. 직강으로 와서 듣는 사람이 있고, 그지? 인강으로 듣는 사람이 있고, 직강으로 앉아서 멍 때리는 사람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 눈은 날 쳐다보지만 머리는 멍 때리는 사람도 있을 거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듣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렇잖아.
또 많아. 들었다가 안 들었다가 들었다가 안 들었다가 간헐적으로 듣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잖아요.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다 좋으냐 안 좋으냐 그건 누가 모릅니다. 결과를 봐야 알지만은 일반적으로 제일 좋은 거는 바로 뭐이? 그렇잖아요. 뭐한다? 현실적으로 제일 좋은 거는 의지입니다. 그죠? 그것을 해결하려는 강한 의지가 있는 사람이 제일 좋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고통입니다. 의지를 가진다는 자체가. 그러면 이제 인간이 제일 행복한 거는 뭐야? 그런 고통도 다 초탈하는 거죠. 무소유입니다. 그지? 그냥 세상 그 덧없는 거야. 그치? 흘러가는 대로 살지. 그러면 그냥 객기다가 죽으면 됩니다. 그죠? 여기 올 필요도 없고, 그걸 우리는 문학적 용어로 달관, 채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걱정이 없잖아요. 달관해버리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문학의 최고, 문학은 관념적인 거니까, 종교처럼 세속의 삶을 뭐해서 하자? 초탈하자는 걸 궁극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학하는 사람은 좀 현실 감각이 떨어져요. 그래서 현실 감각. 이 문학가들은 현실 감각이 좀 떨어집니다. 뜬구름만 잡고 황당한 이야기만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 거. 그래서 이제 국어 선생, 국어 전공한 애들이 보면은 현실 감각이 상당히 좀 둔해요. 굉장히 둔합니다. 선생님 가면 깜짝 놀랍니다. 그렇죠. 전응아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사고가 저러냐 그렇잖아. 현실 직시, 즉 현실 분석 능력이 너무 떨어진다는 겁니다. 굉장히 이상적이고 추상적이에요. 관념적입니다. 다 하나하나를 써도. 그런데 여러분이 자기가 학교에 가서 살 때 그래 살면 되지만은 자기가 그 이상적이고 관념적인 삶을 추구하려면은 현실을 넘어야 되잖아요. 선생이 되는 거는 이상이 아니고 현실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상적인 사고로 현실을 넘으려니까 괴리가 생기는 겁니다. 괴리감이 생기는 게 아주 답답해요.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현실을 넘을 때는 현실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철저하게. 그래서 우리는 삶을 변신을 잘해야 돼요. 사람은 변신을 한다는 게 간신히 하고 교활한 게 아니라 뭐가 된다? 그게 요즘에 말하는 뭡니까? 창의적 사고력입니다. 상황 맥락에 따라서 그렇지? 그 사람이 변신을 잘한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렇죠. 화를 낼 때는 화를 내야 됩니다. 그렇죠. 울고 싶을 때는 울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많은 거야.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그 자리에서 참아야 될 자리면 참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그 사람이 좋지 않더라도 그 사람을 좋아하는 표정을 지어주려면 지어줘야 됩니다. 그게 인간이잖아요. 그게 사회인입니다. 그죠? 사회라는 공동체에 살아가려면 내 감정과 본질에 관계없이 해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현실이죠. 그죠? 그러면 나는 그거 싫으니까 그만 상황과 관계없이 싫은 티를 팍팍 내고 그러잖아요. 자기 기분 나쁘다고 막 소리 삑삑 지르고 그거는 사이코패스들이잖아요. 그렇죠? 형태 자체를 정상인이라고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현실 감각을 지니고 현실적으로 생활하고 공부를 할 때 관념적인 말을 자꾸 하고 앉았으니까 이게 뭐가 다르면 전제가 다르다는 겁니다. 전제가 다르면 그 다음 대화가 필요 없는 거죠. 왜? 상위 전제가 다른데. 그러니까 강론을 가지고 이야기해 본들 아무 답이 없어요. 답이 없습니다. 총론을 쭉 다르게 설정해 놔놓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문학은 그럼 민요만 기억하면 됩니다. 요금하고 쭉 보면 됩니다. 알겠죠? 민요는 아까 뭐랬어요? 형식습격. 형식이 이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형식은 이행의 반복 병치 구조입니다. 후렴구가 있다. 이것만 보면 됩니다. 그 다음 표현은 보면은 바로 민요는 전부 다 어떻습니까? 바로 어떤 상투어를 많이 씁니다. 아까 반복법을 많이 쓰죠. 그렇잖아요. 이런 이제 관용을 해도 상투어를 많이 씁니다. 일상어를 많이 씁니다. 서민적인 어니까 서민어를 많이 쓰고 그건 나중에 책을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뭘 외우라 그랬어요? 특성을 외웠으면 이거는 모든 문법하고 똑같습니다. 자기가 그래서 내가 이걸 안다 이러면 물으면 여러분 나 그거 잘 알고 있다. 배경 지식을 잘 알고 있다. 이 네 개를 읊을 줄 알아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민요 같으면 민요에 대한 일반적으로 만약 여기다가 그랬잖아요. 시집살이 노래 이러면은 시집살이 노래에 대한 이걸 알아야 됩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시집살이는 바로 개념은 바로 많은 거예요. 그랬잖아요. 개념은 민요겠죠. 민요의 개념은. 그러면 거기다가 민요는 백성들의 그렇죠. 노래 이걸 할 때 어떻다는 거예요? 시집살이니까 뭐가 되겠어요? 시집살이하는 아녀자의 노래 이렇게 개념을 잡는 겁니다. 하위 구조니까. 그렇잖아요. 민요를 물은 게 아니고 시집살이 노래를 물었으니까. 그럼 시집살이 노래라는 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집살이 하는 아녀자의 부녀자의 한의 노래다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거기에 맞는 등급에 맞는 개념이 설정이 돼야 되잖아. 그러면 시집살이의 노래의 특징이 뭐냐? 내용, 형식, 표현을 잡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그 형식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시집살이 노래를 만약에 친다면 형식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 거기는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어때요? 바로 대화체로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대화체로 되어 있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그러면 대부분의 민요는 무슨 음보로 되어 있어요? 3음보가 일반적입니다. 민요에는 2음보도 있고 3음보도 있고 4음보가 있어요. 주의해야 됩니다. 무조건 민요는 3음보다 이러면 안 됩니다. 대체로 백성의 노래니까 경쾌하니까 3음보라는 거지. 시조가 고정조. 시조는 3음보가 없어요. 2음보가 없어요. 전부 시조는 4음보입니다. 가사도 4음보. 즉 양반 노래는 무조건 4음보예요. 근데 백성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양반들, 그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우리 귀족들은, 부자들은, 애초부터, 졸부가 아니고 애초부터 부자들은 삶의 방식과 먹는 거와 즐기는 게 딱 정해져 있어요. 음식점 가는데도, 옷을 사는 메이커도, 여행을 가는 곳도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런 게 안 맞으면 안 갑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안 가요. 그러면 옷이 내가 그 메이커가 상품이 없으면 안 사고 있다가 나오면 사요. 우리는 아무거나 삽니다. 그럼 우리는 서민들은 뭐세요? 돈이 없을 때는 1,000원짜리 떨이 사고, 갑자기 돈이 생기면 명품 하나도 사고, 그 명품은 부자들이 사는 상류층이 사는 것도 한 개씩은 있죠. 있잖아요. 고급 메이커가 한 개는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상류층은 그 메이커만 쫙 있어요. 모든 게 휴지까지도 그렇잖아요. 걸레까지도 자기들이 쓰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양반 노래는 틀이 딱 정해져 있어요.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평민들은 자기 상황에 따라서 그렇지. 상층 문화를 지향하는 게 돈이 좀 있으면 상층 거 좀 쓰고 그렇잖아요. 없으면 또 서민 거 쓰고 또 적절할 때는 적절하게 또 쓰고 그래서 2음보, 3음보, 4음보 다양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평민들은 경쾌하고 몸을 움직여야 되니까 움직이면서 불러야 되니까 4음보로 가면은 못 움직인단 말이야. 그치? 3음보로 움직여야 몸이 경쾌해진단 말이야. 그래서 3음보 노래가 많다. 그런데 시집살이 노래는 일반적인 3음보와 달리 뭐로 돼 있더라? 4음보로 돼 있더라 이 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노래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뭐가 있어요? 세 번째 뭐라 그랬어요? 특성이 나왔으면은 사례죠. 예시죠. 사례. 그렇죠? 사례. 그리고 유형입니다. 유형. 종류입니다. 종류. 그럼 민요의 종류를 알아야 되겠죠. 민요의 종류. 민요 종류도 일단은 기준이 여러 가지입니다. 성별에 따라서. 부르는 창의 방식에 따라서. 그 다음에 많은 거야. 내용 성격에 따라서. 다 다르다 이 말입니다. 민요 잔리를 한번 보세요. 그걸 여러분들이 자기가 작년에 민요를 배웠으면 그걸 알고 있는지 보세요. 성별에 따라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녀, 부요 이렇게 돼 있다면 남자가 부른 노래가 있고 아녀자가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노래는 전부 민요는 여자가 절대적입니다. 여자가 한이 많아서 그래요. 알겠죠? 요즘은 여자가 한이 별로 없지죠. 그렇잖아요. 요즘은 남자가 한이 많습니다. 우리 집도 우리 마누라는 한이 별로 없어요. 내가 한이 많지. 그렇잖아요. 하면 그렇죠. 찍도 돈은 내가 벌다 주고 찍 소리도 못 해요. 그렇잖아요. 썩이는 저가 팡팡 쓰면서 그러잖아요.
없으면 신경질을 내면서 그렇잖아요. 있을 때는 좋아하고 칭찬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당연한 거고 그렇잖아요. 뭐 또 짜증나요. 어떨 때는 그렇잖아요. 그렇게 있는데 그렇게 이제 그건 뭐 가지고 그러면 옛날에는 다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전부 지금 노래는 여러분 민요는 뭐나 사실 참 되게 웃기는 게 민요 하면은 원시 종합예술부터 생겼지만은 그때부터 생기는 민요는 없어요. 지금까지 안전합니다. 왜? 민요는 전부 구비 전성 때문에 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민요의 원형은 저 옛날부터 있었다 하지만 지금 전하는 민요들은 전부 언제 겁니까? 조선조 겁니다. 조선조. 그래서 뭐예요? 조선조 노래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는 전부 조선의 유교적 남녀 상렬지서 남존여비의 사고가 다 들어있어요. 알겠죠? 가부장적 남성 중심의 유교 문화의 노래. 그래서 지금 전하는 민요. 그럼 민요는 몇 편 없죠? 그렇잖아요. 아까 얘기했죠. 남자 부르면 남자 뭡니까? 남녀. 대표적인 게. 논매기 노래 하나밖에 없어요. 논매기 노래. 노동요입니다. 노동요. 민요는 전부 뭐 성격별로 치면 뭐야? 노동요입니다. 종류가. 그 다음에 뭐야? 유희요, 주술요, 그렇잖아. 정치요. 이런 게 있단 말이야. 정치요 하면 여러분 알잖아요. 뭐예요? 장다리요, 미나리요, 이런 거죠. 서동요도 정치요죠. 그죠? 일종의 참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알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런 걸 제대로 정립이 안 돼 있으면 공부를 제대로 안 했다는 겁니다. 체계적으로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민요를 알아도 뭐하나 체계적으로 안 하고 그냥 뭐하나 수능하듯이 했다는 겁니다. 수능하듯. 여러분이 문학 보면 거의 수능하듯이 합니다. 수능하듯이 배웠던 그걸 자기가 알고 있다, 문학을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하니까 임용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대학 시험 칠 공부를 해가지고 선생 시험 치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맞을 수가 있습니까? 공부도 그런 식으로 계속 하고 있는데 맞을 수가 없어요. 맞을 수가.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뭐야? 딱 모든 문학 여러분 말아 선생은 전문가로서의 자질을 갖춘 이걸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알겠죠? 이불을 뱉고 쓸 줄 알아야 돼요. 왜? 쓴다는 거는 자기가 많은 거에 가르쳐야 됩니다. 자료를 만들어야 되고 입으로 내뱉는다는 것은 수업 시간에 짓거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쓰고 하고가 동시에 돼야 돼요. 여러분 읊어 보세요. 이걸 자기가 딱 몇 년 해도 이걸 다 읊은 사람은 몇 명 되냐면 종이 딱 줬을 때 문제 딱 줘가지고 그랬잖아. 자, 개념, 특성 이거까지 쓰고 종류, 성별, 성격별 그랬잖아요. 그 다음 뭐야? 노래 가창별 유형 썩을 수 있는지 적어 보세요. 아마 그게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 게 있었나? 이런 사람도 있을 거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뭐야? 거기에 따라서 뭐가 됩니까? 뭘 적으라 그랬어요? 작품. 근데 여기는 작품이죠. 예문이 아니고. 요 네 개를 적을 수 있는데 적어보세요. 백지 지금 딱 내놔놓고. 민요 딱 적어보세요. 문학은 갈래론이 안 잡히면 작품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알겠죠? 작품 들어가면 민요에 대한 이걸 쫙 한 장으로 쓰지 못하면 작품 들어가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걸 알아보면 작품의 80%를 안 해도 됩니다. 여기에 다 해당하기 때문에. 알겠죠? 이거에 대한 여러분 어제 그 첫 시간에 여러분 할 때 수요일에 했잖아요. 영웅소설의 그렇죠? 고전소설의 특성을 알아버리면 홍길동전 별로 안 해도 돼요. 그 다음에 고전소설 지식 알고 영웅소설의 지식을 알아보면 홍길동전은 끝나버립니다. 작품 안 해도 돼요. 그냥 길동이만 집어넣으면 돼요.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고전소설의 특성과 영웅소설을 알아버리면 홍길동전, 유충절전, 조홍전, 최척전 그렇잖아요. 다 알아버려요. 작품을 하려면 6편을 해야 되지만은 그렇잖아요. 6편을 다 완벽하게 하려면 뭐만 고전소설과 영웅군담소설의 이름만 알아보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뭐야? 작품을 하면서도 영웅소설과 고전소설의 특성을 백지조가 쓰라면 못 쓴다 이 말입니다. 그걸 못 쓰고 그 작품을 왜 합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안 외우고 가서 그래요. 알겠죠? 옛날에 했는데 수능 때 읽었는데 작품 속에 있는데 있는 거하고 자기가 아는 거하고 아는 것도 또 안 됩니다. 자기가 활용하는 거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알겠죠? 여러분 대표적인 겁니다. 여러분 있는 거하고 활용하는 건 전혀 틀려요. 우리가 많은 거예요. 장롱 면허 30년. 아주 그렇죠. 아주 거린 면허입니다. 그렇죠. 운전은 개뿔도 한 개도 못 합니다. 맨날 내가 다 해야 되죠. 그렇잖아. 그래서 어디 가서 술 먹고 싶어도 못 먹어요. 나는 그 잔소리를 도구래요. 기사가 어떻게 이랬지. 그렇잖아. 안전하게, 쾌적하게. 그렇잖아. 좀 운전을 할 줄 알면은 지나가고 내가 내려보면 그만인데, 이거 못하니까 내릴 수가 없잖아요. 내일 또 내가 타야 되니까 어차피 또 내가 끌고 와야 되니까. 돌아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게 아까 면허를 땄으니까 알고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알고 운전하는 방법을 알았으니까 면허 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는 거는 써먹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식을 알아도 시험 칠 때 답을 못 써요. 답을 써야 걔가 써먹을 거 아닙니까? 뽑아서 그렇잖아요. 회사에 심부름을 시키든 뭘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선생을 뽑으면 뭘 써먹을 줄 알아서 뽑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면허는 따가 장롱속에 처박아 놔놓고는 운전은 개뿔도 한 개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으면 지식을 아는데 써먹지를 못해요. 써먹지를. 그러면 써먹는 능력을 안 배워서 그래요. 알겠죠? 그러니까 연수를 써먹는 능력.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1, 2, 3, 4는 어느 영역입니까? 면허증 따는 배경 지식 영역만 배우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도로 연수를 해서 그렇지. 그럼 도로 연수가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알겠죠? 길 따라서, 그 신호 따라서, 상황 따라서 상황 주잖아요. 미션 따라서 복잡한 도로, 그렇지. 컴컴한 도로, 그 좁은 도로, 국도, 고속도로, 다양한 문제를 주는 겁니다. 미션지를. 거기에 따라서 뭘 해야 돼? 자꾸 적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배경 지식만 있고 그 훈련을 안 하니까 많은 거야. 써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많은 거예요. 실전에 활용하는 지식을 안 배워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선생님이 어제도 얘기했지만 임용을 합격을 하면 몇 개 지식을 가져야 된다? 3개 지식. 알겠죠? 지금 모르는 걸 아까 KWA처럼 배경 지식을 확충하나. 일단 알아야 돼요. 면허증 따야 됩니다. 맞죠? 그 다음 면허증 따가 많은 거야. 그렇죠. 밤새도록 가든, 그렇잖아. 10시간 만에 걸어가는 게 더 빠르지만은, 그렇죠. 가도, 그래도 도로 연수를 해야지, 천천히 가도. 그게 모의고사를 풀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제는 어떻습니까? 실전은 뭐가 되나? 내가 1시간 만에 갈 건지, 그치? 어디에 목적할 건지, 어디 밤에 갈 건지에 따라서 그 시간에 도착해야 됩니다. 차를 몰고. 그게 세 번째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세 번째 지식은 뭐라 그랬어요? 시간과 분량과 조건에 맞게끔 답을 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도로 상황과 그렇잖아. 사람에 맞게끔 내가 차를 끌고 가야 됩니다. 그 시간까지. 그런데 많은 거야. 우리가 두 번째 지식은 실용 지식은 어떻습니까? 차는 끄는데 이는 버스 타가는 것보다 더 느리다 이 말이야. 그런 사람 있죠. 도로 가보면. 세워라, 내워라 하고 가는 겁니다. 붙어가 요래가 그렇잖아. 보면 요래 붙어가 그냥 빨빨빨빨빨 땀 빼질 허질고 간단 말입니다. 그거는 바로 많은 거예요. 두 번째 지식은 돼요. 끌고 가는 거는 되잖아요. 그지? 활용할 수 있는 데는데 그거는 뭐가? 시간과 목적이 안 맞게 지금 가고 있다. 그러면 떨어지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형태 자체가. 그러니까 합격이 되려면 일단은 면허 따야 돼. 배경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 도로 연수회가 도로 끌고 나갈 수는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떻습니까? 이제는 도로의 그 흐름에 맞게끔 할 줄 알아야 돼요. 운전할 줄 알아야 돼요. 가속하면 가속해야 됩니다. 앞에 차 다 가속하는데 지 혼자 그치? 정속주행한다고 하면 다 밀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나 차선, 또 도로도 고속도로 가보면 그렇잖아요. 운전도 못하는 놈이 1차선만 고소해가 그렇잖아. 막 갑니다. 끝까지 갑니다. 돌죠. 그렇잖아요. 지는 속도 지키면서 가요. 그거는 뭘 안 지킵니까? 아까 그 도로의 의도를 못 지킨단 말이야. 그 시험의 의도에 안 맞는 겁니다. 형태 자체가. 고속도로냐, 전용도로냐, 그지 국도냐, 일반도로냐, 골목도로냐, 일방통행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운동하는 방식이. 그게 실전 지식입니다. 그래서 그 세 개를 갖춰야 베스트 드라이버가 되는 겁니다. 베스트 드라이버 이러면 무조건 속도를 내는 게 아니고 상황에 맞게끔 안전하게 운전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안전하게 운전을 하려면 자격증이 있는 걸 배경 지식이 있어야 되고 도로 연수를 통해서 운전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많은 거야. 목적 상황에 맞게 그때 능수능란하게 과속할 때는 과속해야 되고 환자 같아가 지금 죽는데 많아. 나는 뭐야? 그렇잖아. 아주 안전운전을 고수해야 돼. 가다가 뭐 가다가 죽고 뭐야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때는 많아. 딱지를 끊겨서 가야 되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시험. 그게 이제 실전 지식이에요. 알겠죠? 실전 지식. 그 세 개가 완비가 돼야 합격을 한다. 합격을 한다. 요겁니다. 요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K 이랬을 때 뭐예요? 알고 있는 걸 모르겠을 때 이걸 적어 보세요. 알겠죠? 나중에 마음에는 구지가 하면은 구지가를 이렇게 딱 적어 보세요. 네 개를. 그렇잖아요. 구지가가 뭐냐 이 말이야. 구지가의 특성이 뭐냐 이 말이야. 그러면 여기는 유형이 뭐가 되면 구지가의 특성 유형은 뭐가 되는 이 안에 구성 요소가 되겠죠. 구지가의 종류가 있는 건 아니니까. 여기는 뭐나 내재적 요소가 되겠죠. 구성 요소. 화자 이런 거죠. 시어, 지상 전개 방법, 표현 방법 그렇잖아요. 그 요소, 대응 방식, 태도, 어조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뭐나 적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활동지 줬잖아요. 그거 다 적을 수 있는지 보세요. 그러면 그거 못 적으면 그 구주가 공부 안 한 겁니다. 그러면 뭐나 요거는 아는 거. 그럼 지 모르는 거 나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죠? 지 모르는 거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안민가 모르는 사람 누가 있었습니까? 그렇죠? 그게 다 맞았냐 이 말입니다. 아니잖아요. 그럼 안민가를 깊게 완벽하게 안 했다는 겁니다. 완벽하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주의를 하라 이 말입니다. 됐죠? 요거면 그 다음에 그 방법만 기억하면 됩니다. 자, 프린트 이제 줬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 여러분이 활동지를 하면 작품을 할 때 이제 계속 이렇게 해나갈 겁니다. 일단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지금 갈래를 공부를 해야 돼. 자, 이 책을 같이 이제 펼쳐보세요. 책을 보면은 여러분만 한 장짜리 한번 보세요. 고전 운문에 보면은 여러분 보세요. 고전 운문에 이거는 현대시나 고전 운문이나 요소가 같습니다. 자, 책 34쪽을 보세요. 그렇죠. 34쪽에 보면은 공략 요소가 있죠. 공략법이. 자, 공략법을 한번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이 공략법이 바로 뭐 하는 거예요? 어제 여러분 배웠잖아요. 우리 독서나 교과는 뭐로 구성되어 있다? 단계와 원리로 되어 있다. 이렇게 배웠죠. 원리 안에는 어떻게 되어 있다? 원리 안에는 기능과 전략이 있다 그랬죠. 그죠? 전략. 그 전략이 방법이라고 그랬습니다. 방법. 그러면 이 공략법은 방법입니다. 즉 쉽게 말해서 고전 운문을 많은 거야. 잘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알겠죠? 고전 운문을 많은 거야.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고전 운문. 그럼 이거는 여러분 뭐나 개론서나 이론서 없어요. 알겠어요? 지금 이 책에 있는 이런 공략법이나 선생님 만능 이런 거는 전부 선생님이 만드는 겁니다. 알겠어요? 즉 쉽게 말해서 학원에서 학생들이 쉽게 공부하고 그렇죠? 쉽게 많은 거예요. 이걸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가르치면서 뭐나 가장 요렇게 공부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성과가 좋더라 해서 많은 거예요. 선생님이 많은 거예요. 경험에 의해서 쭉 만들어 놓은 겁니다. 만들어 놓은 거. 그러면 이제 첫째가 그게 뭡니까? 보세요. 제일 위에가 뭐예요? 작품이 나오면 항상 이야기했죠. 우리는 대상이 딱 나오면 시험은 대상이 나오니까 대상이 요즘은 뭐라 그랬어요? 고전 운문이니까 작품이겠죠. 그죠? 이제 작품이 나오잖아요. 작품이. 자, 선생님의 학습은 전부 십자 학습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뭐나 개별 작품이나 개별 갈래에 대한 지식이고 요거는 그야말로 기초 지식입니다. 진짜 여기 1단계 배경 지식입니다. 알겠죠? 1단계 배경 지식. 그러니까 요 지식이 돼야 돼요. 요 지식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실전 지식을 이제 합니다. 실전 지식이 이제 우리 첫 시간에도 했지만은 이 학습, 그러니까 이 실전 지식을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이제 지금 이 도표에 그려놓은 요 내용이 여기 이제 들어있습니다. 이 지금 분석, 이 구성 요소가 많아. 이 선생님이 말하는 실전 지식을 묻는 겁니다. 알겠죠? 이 표가. 자, 그러면 첫 시간에 뭐라 그랬습니까? 첫 시간에. 이게 딱 나오면 작품이 자 구지가다 이렇게 이제 예를 듭시다. 작품이 딱 나왔다. 오늘 구지가를 배우니까 뭐 공무도가다 황조가다 이렇게 배우면은 일단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이 작품을 알려면 민요를 이제 고대 여기가 이제 민요가 아니고
우리가 이제 고대 가요니까 일단은 뭘 우리는 알아야 됩니까? 이거부터 이제 머리 알아야 됩니다. 이게 눈에 띄니까. 시험은 요거로 나오니까. 알겠죠? 그죠? 시험에 나오는 현실, 실제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은 고대 가요라면 작품을 쫙 알아야 됩니다. 작품을. 이 작품만 알아버리면은 많아. 고대 가요고 작품만 알아보면 나머지는 쉽습니다. 작품 이름은, 그래서 우리가 독서할 때도 뭐 있다? 아까 뭐 하는 거예요? 읽기 전에 뭘 한다 그랬어요? 배경 지식을 활성화하고 예측하고 질문한다. 그러면 그 단서가 뭡니까? 전부 다. 예측하려면 뭐를 전제로 예측해야 돼요? 제일 먼저 첫째 조건이 제목을 통해서. 맞나요? 제목을 통해서 예측하라. 그러면 제목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글에 많아 중심 내용과 의도로 주제가 그 속에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뭐 파악해버려요? 주제 파악하면 끝나버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거꾸로 제목을 딱 보면 주제가 떠올라야 됩니다. 그러면 공부를 하는 방식이에요. 알겠죠? 자, 그거 지금은 조금 혼란스러울 있지만은 이걸 이제 방법을, 그러니까 선생님은 항상 수업 방식이 작품보다는 정확한 방법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하루아침에 자기 있게 되지는 않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매 작품 할 때마다 그 방법을 바꾸세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왜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다른 사람하고 왜 다르게 가르치느냐? 다른 사람이 이렇게 안 가르칩니다, 문학을. 그렇죠? 그러니까 문학의 그는 뭐야? 비전공자라서 그래요. 문학 전공. 그리고 문학의 대학에 전공을 하더라도 학교 현장에서 교수법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 그래요. 교수법이. 그러니까 어디 운동을 가든 뭘든 그 사람의 스타일을 배우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명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 사람의 스타일이 성공을 하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이 방법을 하면 여러분 문학을 단숨에 공략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건 나를 선택했으면 나의 방식을 믿어라 이 말입니다. 앉아서 의심하지 말고. 그러면 애초 나가세요. 앉지 말고. 여러분 하나 없어도 나 안 굶어 죽는단 말이야. 있으면서 괜히 많은 거야. 막 엉뚱한 생각하고 엉뚱한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선택하기 전까지는 고민을 하되 일단은 선택을 딱 해버리면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만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계속 의심을 하고 계속 이랬어야 되는데 저랬어야 되는데 특히 국어과들이 많아요. 국어과들이 무슨 놈이 그런 놈에 뭐 하는 거야. 걱정이 많은지. 그렇잖아요. 막 진짜 어떨 땐 짜증납니다. 진짜 어린애도 아니고 성인 중에 상성인들이 그렇잖아요. 진짜예요. 뭐 애들 같으면 아이고 몰라서 그렇다 하지만 그렇잖아요. 그 성인이 이제는 뭐 지 학교는 지가 해야 될 성인이 형태자들은 뭐 어떤 댓글도 보면은 뭐 이거 한번 알아먹어야 되는데 그렇게 말귀를 못 알아먹어가지고 그랬죠. 그 내가 그거 어떻게 선생할란지 모르겠어요. 그럼 선생이 되면 애 새끼 말은 말귀를 못 알아들어가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이 진짜 백창 같은 사람 많아요. 형태 자체를 보면은 자 그럼 엉뚱한 이야기고 자 그럼 첫 번째 그거 제일 먼저 뭡니까? 공략법에 이 대상이 뭘 알아라고 했어요? 상이어를 알아 그랬죠. 그럼 이거의 상이 구지가의 상이어는 뭡니까? 우리가 갈래를 아는 겁니다. 갈래. 고대가요 이러면은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고대가요 이러면 뭐나 이거는 이제 개념은 이게 탁 떠올라 버려야 됩니다. 알겠죠? 고대가요 이렇게 딱 하는 순간 뭐나 특성이 탁 떠올라 버려야 돼요. 알겠죠? 자, 여러분 한번 떠오르는지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 고대가요 다 배워서 수능 봤지? 그치? 고대가요 다 배웠지? 그렇잖아요. 고대가요는 여러분 바로 뭐, 이제 우리가 내용, 형식, 평서 이렇게 이제 배우면, 고대가요는 어떻습니까? 원시종합예술입니다. 원시종합예술이다 이 말은 장르 분화가 안 돼 있다는 겁니다. 장르는 복합장르다 이 말입니다. 원시종합예술이에요.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전부 다 토템 샤머니즘입니다. 자연물 숭배입니다. 사상이 토템 샤머니즘 자연물 숭배예요.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집단문학에서 서정문학, 개인문학으로 변합니다. 딱 그 세 개만 알면 돼요. 여러 복잡한 게 있지만은.
그런 거 이제 그 장르할 때 할 겁니다. 알겠죠? 안 적어도 돼요. 다 그 표에 여 뒤에 고전 운문 표에 뒤에 보면 고전 운문 표에 여기 보세요. 그게 다 붙여놨습니다. 그렇죠. 여기 45쪽에 그거 보세요. 그게 45쪽에 보면은 이 책 그래서 이 책임 공략법입니다. 알겠죠? 이게 없나? 나중에 이책 여기 하나 나중 거요. 그러니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여기 다 적혀 있잖아요. 이 고대 가요, 상고시대 고대 가요가 요 한 편으로 많은 거예요. 여기 딱 정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알겠죠? 요거 한 장만 하면 됩니다. 요 한 장만 하면은 여기 다 정리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오늘 1시간 배우고 하루 종일 고대 가요와 한가 배운 걸 뭐로 정리합니까? 뭐로 여러분들 다 배우고 나면 뭐 하라 그랬어요? 읽은 후에는 뭐 하라 그랬어요? 전체 내용을 요약 정리하고 그 다음 뭐 하라 그랬어요? 그래픽 조직자로 구조하라 그랬죠? 그럼 요겁니다. 그러면 오늘 시간에 뭐만 하면 돼? 고대 가요하고 한가 두 장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요거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참 허망하죠? 그러잖아. 하루 종일 공부, 이 두 장 하려고. 두 장 하려고. 이 두 장 꼴랑 거 몰라가지고 직사게 지금 개고생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 두 장을, 그럼 여러분 참 가짜짓 아니죠? 이 두 장 외우는 거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뭐야? 가변적이단 말이야. 그지? 시험은. 선조적으로 내면 탁 그냥 뺏겨 쓰겠는데, 이제 여러분 뭐 출제자들은 보면은 아주 사이코패스입니다. 알겠죠? 여러분도 선생하면 그래 돼요. 그걸 잘 기억해. 선생의 출제자는 여러분들이 맞추라고 출제를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틀리게 할까? 왜 그러냐면 특히 임용이나 공무원, 그저께 농담삼아 했잖아. 뭐 공무원 그저께 뭐 누가 시험 치는데 복도에서 하는데 뭐 얘가 북북거려요. 뭐 경찰 시험 치는데 뭘 치는지. 진짜 문제 같자는 거 내가지고 이거는 뭐 그렇잖아. 뭐 어쨌든 거 떨어뜨리려고 일부러 낸 건지 그렇잖아요. 뭐 우리가 이런 거 아는 걸 측정하는 거 시험이는 잘 알고 있는데 떨어뜨리려고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시험이라는, 이게 뭐야, 선발 시험이라는 규칙을 몰라서 그래요. 뭐를 기본으로 합니까? 수학 능력을 측정하면서도 선발의 목적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무 많은 지원을 하니까 어떻게든지 빨리빨리 떨어뜨려야 되니까. 동점자가 너무 많이 생기면 너무 골아프단 말이야. 그렇죠? 골아파요. 그래서 아마 내년에 되면은 개팍한 문제 나옵니다. 원래. 알겠지, 임용? 원래 이런 점수가 공개되는 머리 한번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커선에 1, 2점 사이에 거의 70%, 60%가 들어앉아 있어요. 동점자가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0.0.1점. 그렇잖아요. 그걸 이제 채점이 너무 힘들었다는 겁니다. 이제 확 냅니다. 어려운 거. 개팍한 문제 한 몇 문제 냅니다. 그러면 쫙쫙쫙 줄초상 나죠. 형태 납니다. 그게 바로 뭐야? 그러내야 인원을 팍팍팍 출입불이지. 거기에 또 그런 놈 맞춘 놈이 있어요. 개팍한 문제도. 그러면 선발하기 좋잖아요. 금방 그렇잖아요. 샥, 그래서 수학 선생이 채점이 제일 쉽죠. 시험 치고 나면은, 쭉쭉쭉쭉 꺼면 되니까, 그지? 왜, 볼 게 없잖아. 무언데, 그렇잖아요. 허였는데, 뭘 봐, 그렇잖아요. 써나가는 놈은 이게 골치입니다. 그렇지? 허였는데, 얼마나 좋아요. 국어들 그래서 국어 선생님들은 서술형 잘 안 냅니다. 다 쓰니까. 써보면은 개발세번 아무것도 안 맞은데도 다 써요. 돌아버리죠. 그렇잖아요. 답은 아닌데 다 써요. 빈칸 하나도 없어요. 국어 선생님들은. 수학하고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국어 선생님 채점이 아주 골아파요. 골아파. 그래서 개팍한 걸 냅니다. 착착착 떨어지니까. 출제. 그래서 시험 출제는 아는 것도 어느 정도 책정하지만은 채점의 편리성. 알겠죠? 시험은 무조건 채점의 편리성, 객관성, 공정성에 초점을 두고 냅니다. 아무리 중요해도 애매하고 출제하기가 애매하면 안 냅니다. 채점의 기준이 없으면 안 냅니다. 국가시험은 특히 더 그래요. 그래서 유형을 익히라는 겁니다. 알겠죠? 유형. 그래서 모든 시험 한번 보세요. 유형이 없는 시험은 안 나옵니다. 우리 보세요. 형용사. 그렇잖아요. 전부 유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조사. 그렇지? 대명사. 전부 유형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모르면 끝장입니다. 그럼 아까 말했던 민요의 만화 유형을 모르면 유형을 알기 쉽지 않습니다. 민요하면서 알겠죠? 그렇잖아요? 성별에 따라서 가창 방식에 따라서 그렇죠? 주제 성격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그겁니다. 민요는 그걸 여러분 한번 생각해서 외운 사람이 과연 공부를 한 사람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걸 체계적으로 안 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임용 방식이 안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뭘 외웁니까? 갈래를 외웠어. 그러면 지금 갈래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수요를 하는 문학 3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했으니까 또 읊읍시다. 뭐예요? 갈래가 고대가요. 그렇죠? 이제 그 다음에 뭐나 제일 먼저 합시다. 먼저 민요. 그렇지? 그 다음 고대가요, 향가, 고려, 소교. 고려가요다. 자주 고려가요는 뭐야? 향가계 고려가요, 고려, 소교, 경기체가. 그 다음 조선으로 갑니다. 그지? 그 다음 그 사이에 꽈더기로 시조. 맞나요? 조선으로 딱 넘어가면 악자. 그렇지? 그 다음 가사. 그랬지? 그 다음 가사 쭉 전후기로, 조선은 이제 전후기니까 쭉 넘어, 큰 것만 합시다. 그죠? 그 다음에 잡가. 그 다음에 이렇게 가면 이제 그 다음에 넘어가면 이제 근대사회니까 개화가사. 이렇게 가고, 그 다음 신체시. 이렇게 갑니다. 그거는 뭐 자유자재로 외워야 됩니다. 알겠죠? 그걸 시험은 안 나와요. 알겠죠? 시험은 안 나오는데 그걸 모르면 시험 다 틀립니다. 그거 모르면 시험, 근데 그거 알면은 시험 치기가 굉장히 편리해요. 알겠죠?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 외웁니다. 왜? 시험 안 나오니까. 근데 그걸 안 외워놓고 그걸 특성을 모르면은 시험 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속도가 안 나고 정확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애매모호한 겁니다. 그게 여러분이 괴리감이에요. 그걸 이제 안 나오니까 그걸 중요시 안 해요. 알겠죠? 그런데 공부를 좀 하는 놈은 그것을 이용하면 굉장히 편리하고 정확한데 알기 때문에 그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라 그래요? 항상 우리 사회도 보면 뭐 운동소들 많아. 항상 이야기하죠. 슬럼프에 빠지거나 뭘 하면 뭐하라? 뭐를 충실하라? 기본에 충실하라. 알겠죠? 문학도 그러면 뭐, 이 작품이 기본이 아니잖아요. 뭐가 기본입니까? 갈래가 기본. 갈래론이 기본입니다. 갈래론이 기본. 문학은 갈래론 모르면 끝장입니다. 선다행에서는 뭐는 갈래론도 알아야 되지만 뭐를 알아야 됩니까? 비평론을 모르면 끝장입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지금 서술행도 비평론이 자꾸 들어갑니다. 비평론이 내기가 좋거든요. 주관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뭐 갈래론은 지식 위주이기 때문에 문제가 몇 번 나와보면 더 이상 낼 게 없어요. 딱 지식이 고정불변이니까. 근데 비평론은 뭐야? 주장과 근거가 자꾸 바뀔 수 있잖아요. 그지? 다양해 낼 수 있으니까. 관점이 자꾸 다양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시험이 9년차가 되니까 이제 낼 게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비평론 쪽으로 자꾸. 그렇잖아. 복합 문제 쪽으로, 통합 문제 쪽으로 자꾸 넘어가는 겁니다. 그 스타일을 알아야 돼요. 그럼 지식이 없느냐? 지식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할 양이 자꾸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매년 자기 수업 방식이 바뀌어야 돼요. 공부 방법이. 지식 위주에서 자꾸 이게 확장돼야 됩니다. 알겠죠? 경쟁자가 자꾸, 문항수가 자꾸 다양해지니까. 그걸 못 읽으면은 시험이 장수생이 망하는 겁니다. 알겠죠? 장수생은 장수대로 자기의 그걸 읽어야, 트렌드를 읽어야 돼요. 그 흐름을 자꾸.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갈래하고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하다? 어른만의 향유계청입니다. 요금하고 쉬었다 합시다. 향유계청.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고전문학은 계청이 있습니다. 계청. 그래서 한번 봅시다. 민요는 뭐예요? 계청이 누구야? 평민. 고대가요도 많은 거야. 이제 다르죠. 여기는. 고대가요는 여기는 종합예술이니까 같이 있는 겁니다. 고려 소교도 뭐야? 평민에서 궁중으로. 맞죠? 굴마들은 무식한 무지랭이 무인이었지만 신분 세탁을 내가 귀족이 됐잖아요. 그렇죠? 귀족이 됐으니까 평민에서 귀족. 경기체가는 신흥사대부. 맞나요? 맞죠? 그 다음 시조도 신흥사대부입니다. 그죠? 악자. 누굽니까? 검문세가. 그렇죠? 조선 건국 개국 공신들이죠. 궁중에서만 불려.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정확하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시조로 넘어가면, 그죠? 시조는 다양합니다. 그죠? 첫째, 뭐 하는 거예요? 조선 초기 시조. 그러면 대부분이 뭐 하는 거예요? 사대부입니다. 그죠? 사대부. 즉, 살인파들입니다. 기녀시조. 기녀겠죠? 여성입니다. 그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붙으면은 뭐야? 그럼 뭐 생각을 해보세요. 호기가 이러면 뭐나? 향유계층 누굽니까? 시조의 호기가 이러면 뭐나? 무인들이 장군이죠, 장군. 그렇잖아요. 그렇게 이제 붙이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연시조로 간다. 이러면은 또 뭐 하나? 강호가가 있고 도학가가 있죠. 그죠? 훈민가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사설시조 가면 또 누구예요? 향유계층인 평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은 뭐 하는 거예요? 전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빨리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요거는 작품이 나오면 이제 내재적 관점입니다. 알겠죠? 작품은 구성조. 이제 운문이니까 그 밑에 있는 거죠. 아까 말했던 뭐가 되면 그거만 하고 쉬었다 합시다. 뭐예요? 제일 중요한 게 시적 화자입니다. 시적 화자. 시적 화자. 시적 화자는 뭐를 알아야 됩니까? 소설로 가면 시적 화자가 뭐가 되나? 서술자가 됩니다. 서술자가, 이제 그 서술자에 해당하는 게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소설에서 시점이죠. 시점. 시점의 분류 기준 알잖아요. 뭡니까? 위치와 태도. 이것도 맞죠. 시적 화자에 많아. 위치와 태도를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위치가 어디냐 이 말입니다. 위치가. 그렇잖아요. 공간 이치도 있고 많아. 대상과의 관계 이치도 있습니다. 대부분 관계 이치. 자, 우리 예를 듭시다. 그렇잖아요. 많은 농가 원령가 이러면 시적 화자가 어디 있습니까? 대상이 누구요? 농민이죠. 시적 화자가 어디 있어요? 청자보다 많은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계몽시가 되는 겁니다. 그죠? 태도입니다. 이게 어조죠, 어조. 대응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위치가 위에 있으니까 많은 태도가, 그 다음에 뭐예요? 훈계, 계도, 이렇게 가는 겁니다. 알겠어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기가 시적 화자가 작가의 대리니까 주제가 나타납니다. 주제. 이 태도가 바로 우리는 이 태도를 보려면 우리는 뭘 보면 되나? 어조를 보면 된단 말이에요. 어조를 보려면 뭘 알면 되나? 서술어를 보면 된단 말이에요. 이 지식이 연세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조는 기능이 뭐가 돼 있다? 나중에 배울 겁니다. 이 갈래론 할 때 뭐 하는 거예요? 주제를 부각하고 뭐 하는 거예요? 분위기를 형성한다. 이랬다. 그러니까 우리 어조를 보는 건 이 주제를 알 수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주제를 알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 그 다음 두 번째 뭐예요? 시적 화자 말고 또 뭐 있어요? 아까 상황 대응 방식이 이제 이거죠, 그죠? 시적 화자니까, 그지? 대응 방식이 제일 중요합니다. 시에서는. 그게 이제 우리 시험 나왔었죠? 작년 거 떠올리세요. 기출. 그 무조건 예문은 뭘 떠올리라 그랬어요. 어제도. 기출을 떠올리라 그랬죠. 그럼 어조 대응 방식 나온 게 뭐였어, 문제? 작년 푸른 사람 알잖아요. 뭐예요?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그랬잖아요. 그게 어조잖아요. 그죠? 푸른 하늘. 그게 대응 방식이었잖아요. 그게 어조 문제였잖아요. 그 풀고도 그거였나? 그러면 골 아프죠. 그 치매 중에서 상증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이 분류 기준으로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를 볼 때 아까처럼 이거는 무슨 유형에 속한다는 걸 인지를 못하고 풀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인지를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배경 지식을 인출을 못한 겁니다. 그게 인출을 못하니까 키워드가 달라진 겁니다. 키워드가. 어슴푸레하게 알아나는 게 엉뚱한 키워드가 간 겁니다. 엉뚱한 키워드. 그러면 어조 중에서 그거는 바로 뭐 하는 거예요? 이제 뒤에 시에 갈래론에 우리 수요일 거 보면 딱 나옵니까? 갈래 보면 어조 유형 중에 뭐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 거는 바로 뭐다? 바로 의지적, 비판적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배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게 뭐예요? 그게 시어입니다. 시어는 뭘 배웁니까? 시어는 둘 다 뜻을 묻습니다. 그죠? 뜻을 묻고, 그 다음에 기능을 묻는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 구직하고 항조가 할 때 할 겁니다. 이게 제일 이제 어렵죠. 그죠? 이걸 알아야 되는. 왜 시어가 이게 나옵니까?
왜 의미를 묻겠어요? 이거는 바로 뭐예요? 시의 표현상의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학은 전부 표현이, 기본 표현이 뭐예요? 기본, 문학이 되려면 표현이 어떤 표현? 아까 형식 내용 표현이 있고 무슨 표현법이 문학에는 반드시 있어요. 문학 하는 속에 무조건 작품 속에 다 있어, 그거이. 뭐예요? 이게 있어야 문학이 된단 말이야. 문학이. 맞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원관념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의미를 찾아야, 이거는 전부 간접 표현이니까. 그러면 이거 묻게 돼 있대. 간접으로 표현한 게 원뜻이 뭐냐를 묻게 돼 있는 겁니다, 문학은. 우회적으로 표현한 게 문학. 이거 말고 이제 주사부 다른 거, 이제 기본 이건 다 있어요. 문학은. 그러니까 원래 뜻이 뭐냐를 묻는 겁니다. 왜? 이거는 간접적으로, 문학은 간접적으로 표현해 놨으니까. 원래 뜻을 묻는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그거 뭐예요? 기능이 뭐냐, 그 시어가. 그 시에서 기능은 전부 뭐가 됩니까? 문장 성분입니다. 알겠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봤잖아요. 올 때 똑같은 체언이지만은 주어 역할 할 때도 있고 뭐가 있어? 자, 학교라는 것이 많은 거야. 주어 역할 할 때, 목적어 역할 할 때, 보어 역할을 할 때도 있고, 그렇지? 관행어 역할 할 때도 있죠. 그게 기능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같은 단어인데 기능이 문장 속에서 역할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단어가, 그렇죠? 또 예를 들읍시다. 보통 우리가 많은 거예요. 어둠 이러면은 부정이죠. 일반적으로 기능이 부정적입니다. 죽음 이런 걸 의미를 줘. 그런데 이제 우리는 바로 많은 거예요. 그랬잖아. 박람수에 많은 거예요. 아침 이미지 이러면 어둠은 바로 뭐예요? 긍정입니다. 탄생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많은 거예요. 고온에 바로 눈길을 보면은 그렇죠. 어둠이 노라. 그는 바로 무념무상의 경지, 긍정의 의미가 된다 이 말. 그 기능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 나중에 여기 하겠지만 물. 저 공부도 가면 물이 나옵니다. 그지? 근데 물은 일반적으로 긍정이야, 부정이야, 문학에서. 부정입니다. 그 관습 상징을 잘 알아야 돼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선생님 그걸 어떻게 해요? 할 말 없어요. 그냥 있다가 그만 떨어져라 이거지 뭐. 그런 건 내가 가르칠 수 없어요. 알겠죠? 그 물이 긍정, 부정, 그걸 인지 어떻게 가르칩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원형 상징 아니면 상징이니까 뭐가 있다. 종류부터. 아까 무조건 종류라 그랬잖아요. 상징이라면 종류가 뭐예요? 시험도 나왔으니까. 원형 상징, 관습 상징, 창조적 상징, 개인적 상징. 이게 딱 떠올라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상징을 제대로 공부를 안 했다는 겁니다. 말만 알지 공부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하는 걸 공부를 했다는 착각을 좀 제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단어가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그 단어의 뜻을 알았다 치자. 아까 관습상인데 그게 공부하는 게 아니고 운전할 줄 알아야. 그 면허 뜻 딴 겁니다. 알겠죠? 아는 거는. 그 다음 도로 연수를 해가 뭘 줄 알아야 되죠. 그 문장 속에서 기능을 알아야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시험 조건에 맞게끔 그걸 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시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깊게 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한계를 깊게 해야 됩니다. 깊게. 그죠? 그러면 물이 일반적으로 원형 상징 아니면 관습 상징에서 죽음이다, 이별이다, 단절.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그러면 그게 왜 그러면 단절, 죽음, 이별은 부정적인 의미냐? 일상생활에 한번 써보세요. 물 단어 써가 좋은 말 있습니까? 저 새끼 물 좀 먹이라. 그렇지. 에이, 물 먹었다. 에이, 물 건너갔네. 이렇게 물 건너간 내가 나 행복해. 이거야? 그럼 사이코지. 그렇지. 지금 상당히 중증이잖아요. 물은 일반적으로 좋은 말이 없단 말이야. 물론 좋은 말도 있겠죠. 그죠? 있지만은 드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관습적으로 그건 부정어입니다. 그런데 물이 긍정으로 쓰인 시가 있단 말이야. 뭐가 있으면 대표적인 거. 강은교 우리가 물이 되어 만난다면. 왜? 물 뒤에 만나는 게 들어있으니까 물이 긍정으로 만남으로 써 있다 이 말이야. 겨울바다에 수심 속에 기둥을 이루는 있죠. 이런 게 그래서 그런 걸 우리는 뭐라고 이제 문학 속으로 이걸 보면은 많은 거예요. 낯설게 하기 수법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공부예요. 알겠죠? 그러면 그런 말이 나오면 그 용어가 탁탁탁탁탁 떠올라야 됩니다. 알겠어요? 그게 생활화가 되게끔. 자,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은 반복밖에 없어요. 알겠죠? 반복. 근데 그 반복을 안 하니까 시험에 인출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 고음하고 맞지?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형식, 아까 말한 시상, 전개 방식, 운율, 형식, 이거 외워야 됩니다. 알겠죠? 이거는 무조건 뒤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게 표현 방법. 이게 제일, 어제는 여러분 설명 방법이 제일 어렵다 그랬죠? 그런데 문학은 표현 방법을 외우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표현 방법을 이름을 아는 게 아니라 예문을 보고 바로바로 찾을 줄 알아요. 그게 이제 여러분 작년에 많이 틀린 것 중 하나가 비유가 틀리고, 저작년에는 반어가 틀리고, 그 다음에는 뭐나 역설이 또 틀리고 이렇게 된다 이 말이야. 밤바다 나오니까 역설을 해석을 못해서 틀리고, 그렇죠. 학업방 교과서 나오니까 반어를 해석을 못해서 틀리고, 또 작년에는 비유에 뭐나 원관념을 못 찾아서 보조관념을 못 찾아서 틀리고. 그러니까 비유 모르는 사람 없어요. 뜻을 알아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그게 직접 그렇게 문제가 나오니까 그걸 뭐야? 그러니까 그 말은 비유에 대해서, 반어에 대해서 역설이 본질적으로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껍데기만 안다는 겁니다. 껍데기만. 알겠어요? 껍데기만. 그러면 내가 어떻게 공부해야 된다는 감각이 잡히잖아. 그지? 요겁니다. 요거만 요거. 그러면 요걸 이제 공부합니다. 요 구성 요소.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상호 텍스트입니다. 알겠죠? 자, 구지가 나왔다. 같은 거, 유의어. 뭐가 됩니까? 해가입니다. 그지? 그 따로 나와야 돼요. 해가. 그 다음에 뭐는? 아까 한가한다 그랬으니까 뭐는 처용가. 왜 그러냐면 이게 기본은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주술이니까. 물론 요소가 상호 텍스트는 요소가 다 다릅니다. 거북이 소재가 쭉 나오면 또 상호 텍스트는 어디가 됩니까? 거북이 나오면 작품 떠오르는 거 뭐 있어요? 응? 거북이 나오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토끼전 나오겠죠. 그 다음 또 뭐예요? 가전이 나오겠죠. 가전까지 하면 또 뭐 그때는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종류를 몰라서 그래요. 가전을 하면 맨날 국순정, 공반정 그것만 하니까 뭐 하는 거에 떨어지는 겁니다. 뭐 있어, 거북이가? 그렇죠. 청강사자 햄부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탁전에 뭐 예산원자전이 종류를 모르니까 떨어지는 겁니다. 맨날 뭐 그렇잖아. 가전 뭐 전이라면 가전만 딜다가 해다가 뭐 열전이 있는지 가전이 있는지 그렇잖아요. 사전이 있는지 그렇잖아요. 이런 걸 모르니까 떨어지는. 종류를 몰라서 그래. 종류 이걸. 그러니까 그 수능책을 봐서 그래. 알겠죠? 수능책. 수능은 그까지만 뭐야 알면 되니까. 그러니까 청강사자 햄부전이 뭐야 탁 빨리 안 떠오른다 이 말입니다. 청강사자 햄부전. 선생님 예전에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뭐는 경기도 한림별곡에 뭐나 2장이 한번 시험 나온 적 있죠. 근데 수능책에는 전부 뭐만 들어있어요? 한림별곡이. 수능책에는. 해법에, 여러분 너무나 바이블로 여기는 해법. 그렇잖아요. 천재사장 참 좋아하겠어. 그렇죠? 그런데 거기는 보면 어떻습니까? 1장하고 8장만 실려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2장을 떡내니까 이런 것도 공부해야 돼요. 진짜 돌아버리죠. 그렇죠? 선생을 한다는 사람이 2장이 그 한림별곡이라는 거 모르고서 앉아서 그렇죠. 그걸 뭐가 지가 뭐 위대한 발견처럼 이런 것도 어떻게 알아야 돼요. 뭐 이러고 앉아서 그렇죠. 경이롭게 뭐 하고 앉아서. 그러니까 이제 아까처럼 이 유형을 몰라서 그래요. 알겠죠? 유형. 그러니까 유형부터 알아란 말이에요. 종류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뭐 임장군전이 나오는데 그게 뭐야? 그렇잖아요. 뭐가? 이름이 뭐야? 유의은 임경업전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임경업전을. 임경업전을 알면은 많아. 영웅군담이라는 거 알 텐데. 최충전이 많아가 최초원전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 이름 몰라서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공부를 얼마나 얄팍하게 한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얄팍하게. 그 임장군전이 임경업전인지를 몰라요. 최충전이 이게 어디서 그게 티 나왔는지 그렇잖아요. 이걸 몰라요. 이런 것도 있었냐 이러고 앉아서. 최초원전인지는 몰라요. 최초원전인지를.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 배경지식 할 때는 뭐부터 외워라? 제일 중요한 문학은 독서든 뭐든 뭐 유형입니다. 알겠죠? 유형. 딱 작품은 유형부터 알아야죠.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 그것만 공부하면. 그럼 그걸 이제 지금.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지금 우리는 어디를 합니까? 자, 이거하고 이제 이걸 보면서 이제 오늘 다음 시간부터 뭐 들어간다? 좀 쉬었다가 고대가요. 구지가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알겠죠? 하나하나 천천히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지금 갈래 이거는 자꾸 책을 보고 뭐 한다? 우리 수요일날 갈래를 하고 또 요 책 앞에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요점 정리 또 요 해놨고 여기도 해놓고 해서 놨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거 봅니다. 알겠죠? 여기도 있으니까 한 장씩 있잖아요. 고주논문에 그걸 보면서 보면 됩니다. 수고했습니다.